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는 5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암진료협력병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카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등 2곳 추가 지정. 둘,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해설 프로그램 확대된다. 현장 영상 해설 연 80회로 5월 28일부터 4대 궁궐서, 27일부터 관람 예약 가능. 셋,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출산 후 3개월까지. 넷, 주 돌봄자 질병 부상 부재 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 받으세요. 인천 등 122개 시군구서 소득 수준 따라 차등 부담, 최대 한 달 72시간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제공. 5. 하트하트 재단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 맞아 특별한 도서 배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암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암 진료 협력병원이 4곳으로 확대됐다고 5월 14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암 진료 협력병원은 기존의 검단 탑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이 있었으며 이번에 신규로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이 지정돼 총 4곳이 됐습니다. 인천에는 3곳, 인하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개의 진료 협력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의 16개 진료 협력 병원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 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암 진료 협력 병원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 밖에 암 환자 상담은 상급 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상담 콜센터 1877-8126번, 1877-8126번에서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담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 근처에 있는 진료협력병원과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응급의료 포털 2줄표 GEN, 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사이트에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운영 중인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궁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과 함께 5월 28일부터 4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현장 영상 해설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풍부한 관람을 위해 마치 영상을 보는 듯한 상세한 묘사,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돕는 안내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국능유적본부는 지난해 서울관광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서울 4대 궁궐에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묘에서도 신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전년 60회보다 해설 횟수를 80회로 확대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전문 현장 영상 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 해설과 풍부한 시각적 묘사를 배경 삼아 창덕궁 인정전의 꽃살무늬 문창살, 회정당의 굴뚝 문양, 덕수궁 정관헌의 촉각 모형 등을 직접 만져보며 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더욱 입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 해설은 평일 하루 2회 무료로 운영, 오전 10시, 오후 2시, 주말, 공휴일, 궁궐별 휴공일은 제외하며 양질의 해설을 위해 회당 시각장애인 본인과 동반자 최대 3인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한 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은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5월 28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4대 궁궐 현장 영상해설 관람 예약은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사 전화 02-393-4569번 02-393-4569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릉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서 출발하는 참여자는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로 태워주는 서울 다누림 차량, 미니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일 배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 다누림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다누림 관광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합니다. 사업 시행 한 달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4,464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에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 이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천 이음 웹 호출을 통한 택시 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은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5월 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024년부터 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 입원, 사망 등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 긴급성,
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와 보충성, 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 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의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됩니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한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인천시 10개 시군구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전북, 전남, 제주의 전체 시군구와 광원의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충북의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경북의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의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트하트재단 회장 오지철. 하트하트재단은 2024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특별한 도서 1,300여 권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특별한 도서는 점자, 큰 글자, 음성, 촉각의 다양한 매체를 한 권의 도서에 담은 다매체 복합도서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교육도서입니다. 이러한 도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력해 매년 전국에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배포되는 이 도서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서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는 단순히 정보 제공의 역할을 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철 회장은 2024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전국의 다양한 후원자들과 기업의 지원을 통해 1,300여 권 이상의 도서를 배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상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